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6억을 쟁취했다. 카메라 앞에서 두 손을 번쩍 치켜든 노조 집행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파업 돌입까지 단 1시간 반을 남겨두고 극적으로 받아낸 1인당 6억 원이라는 기적 같은 숫자.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사측 임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집어삼킨 6억 원짜리 미끼. 그 달콤한 사과 안에는 노조 스스로의 숨통을 끊어놓을 세 겹의 치명적인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무덤을 파버린 강성 노조의 기막힌 최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든든한 직장을 오직 자기들 욕심 때문에 통째로 박살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모자라 자기 무덤을 아주 깊게 파고 있는 줄도 모르고 6억이라는 돈의 환상에 취해 만세 삼창을 부르는 기막힌 총금 말입니다. 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며 내 가족을 먹여 살려온 어머니 같은 회사를 향해 그토록 잔인하게 칼을 들이대는 걸까요?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노무와 인사총괄 임원을 지내며 수많은 노사 협상 테이블의 뼈아픈 이면을 최전선에서 지켜본 강태호라고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제 눈앞에 최근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국내 최대 기업에서 벌어진 황당무계한 노조 파업 사태입니다. 이 젊은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 내민 요구 조건부터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업이익의 15%, 무려 4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노조원들에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아니, 영업이익이 대체 뭡니까? 나라에 세금도 내기 전이고 회사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기 전인 회사의 전체 수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익을 내서 세금을 바치고 남은 돈으로 미래를 위해 기술에 재투자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밥 굶어가며 쇳가루 마시고 밤낮 없이 땀 흘려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이고 어떻게 일군 기업이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공장 바닥에 떨어진 못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주워 담던 그 피땀 어린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계 초일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숭고한 절차와 주주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때를 써서 회사의 금고를 통째로 털어가겠다는 강도 같은 요구를 당당하게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분사할 거면 하고 회사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원한다면 깡패가 되겠다는 섬뜩한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일하는 회사, 자신의 일자리를 지탱하는 그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리겠다는 사고방식.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라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매 주머니만 두둑하게 채우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고 있자니 평생을 산업 현장에 바쳐온 늙은 인사 담당자의 가슴에는 참담하고 시린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리고 운명의 5월 20일 밤 총파업 돌입까지 단 1시간 반을 남겨둔 숨막히는 시점에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노조의 벼랑 끝 전술에 회사가 백기를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숫자는 1인당 최대 6억 원. 대한민국 대기업 역사상 단일 합의로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노조 지도부의 얼굴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승리감에 도취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앞에서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우리가 마침내 이겼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마치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 합의 발표 단 5분 만에 6억 쟁취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전국 언론사에 일제히 쫙 뿌려댑니다. 온 나라가 노조의 어마어마한 승리에 혀를 내두르고 무리한 요구에 굴복해버린 회사를 향해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의 속내를 읽어온 제 눈에는
전혀 다른 소름 돋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협상장을 빠져나가는 사측 임원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분노나 굴욕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조의 환호성을 등진 그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고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측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 오만한 노조가 덥석 물어버린 6억 원이라는 달콤한 고깃덩어리 안에는 노조의 숨통을 아주 조용하고 잔인하게 끊어놓을 치명적인 독바늘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 샴페인을 터뜨리는 노조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합의서 2번째 페이지. 그 단 한 줄에 숨겨진 사측의 진짜 무서운 칼날을 말입니다. 산돼지가 제 무덤을 판다는 옛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숲속의 멧돼지가 당장 문 앞에 떨어진 도토리에 눈이 멀어 쉴 새 없이 코로 땅을 파헤치다가 결국 자기가 파놓은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 홀로 굶어 죽고 만다는 서늘한 교훈입니다. 스스로를 올가매는 자승자박, 지시지후의 어리석음. 저는 지금 승리에 취해 만세를 부르던 노조원들의 얼굴에서 그 구덩이에 빠진 멧돼지의 기막힌 최후를 아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합의 발표 직후 6억이라는 숫자에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노조의 잔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과 며칠, 아니 단 하루 만에 축제장은 처절한 비명과 쌍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들이 덥석 베어문 달콤한 사과 속에 도대체 어떤 독이 들어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 맹독은 바로 합의서 2번째 페이지. 그들이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았던 단 한 줄의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6억 원의 지급 방식. 그 옆에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적힌 단어는 현금이 아니라 바로 자사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통장에 꽂히는 빳빳한 현찰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네 주식을 성과급 명목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옴짝달싹 못할 자물쇠까지 아주 굳건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주식의 3분의 1만 당장 팔 수 있고 나머지는 1년 또 2년이 지나야만 팔 수 있도록 꽁꽁 묶어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조원들이 손에 쥔 그 6억 원짜리 보너스는 회사가 잘 나가서 주가가 올라야만 진짜 6억이 되고 반대로 회사가 휘청거려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회사를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며 파업카드를 무기삼아 흔들어대던 강성노조 아닙니까? 그런데 파업을 해서 공장 라인이 멈추고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 이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노조원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구조입니다. 사측은 이들의 손에서 파업이라는 칼을 억지로 빼앗지 않습니다. 그저 그 칼을 휘두를수록 자기 목이 날아가도록 아주 교묘하고 우아하게 회사와 노조의 운명을 한 배에 묶어버린 겁니다. 그토록 회사를 저주하던 자들이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회사 주식창부터 들여다보며 회사가 잘 되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참으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사측의 묘수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측이 노조의 심장부에 찔러넣은 2번째 독바늘은 훨씬 더 잔인하고 치명적입니다. 그 칼끝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노조 내부를 향해 날아갑니다. 합의 다음 날 사내 익명 게시판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 점퍼를 입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일하는 동료인데 누구는 반도체 핵심 부서에 있다는 이유로 최대 6억을 챙겨갑니다. 반면 가전이나 모바일 폰을 만드는 부서 직원들이 받는 돈은 고작 600만 원 수준의 주식 몇 주가 전부입니다. 무려 100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노조 깃발 아래 서 있던 동료들 사이에 100배라는 아득한 계급장이 생겨버린 겁니다. 내가 저놈들 6억 챙겨주려고 이 더위 속에서 같이 파업 깃발을 흔들었냐? 게시판은 피 끓는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도배가 됩니다. 돈 앞에서는 끈끈한 동지애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서 직원들이 주축이 된 제3노조의 가입자 수가 단 며칠 만에 2,600명에서 13,000명으로 무려 5배나 폭증해버립니다.
분노에 찬 이들은 곧장 행동에 나섭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대표 노조를 상대로 합의한 찬반 투표를 당장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는 게 아닙니다. 노조가 노조를 고소하고 동료가 동료의 멱살을 잡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진흙탕 싸움. 사측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합의서에 부서별 차등 지급이라는 조항 하나를 슬쩍 끼워 넣었을 뿐인데 탐욕과 질투에 눈이 먼 노조는 알아서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져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평생 인사팀에서 사람의 욕망을 다뤄온 제 눈에는 이 모든 판을 짠 사측 전략가의 서늘한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돈의 맛을 본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 민낯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정의로운 척했지만 결국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6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동료의 밥그릇조차 걷어차버리는 강성노조의 초라하고도 추악한 민낯. 스스로 쳐놓은 덫에 걸려 허우적대는 저들의 아우성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조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밥그릇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이 순간 사측은 이상하리 많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그들은 이 진흙탕 싸움을 말릴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측의 시선이 지금 한국의 이 시끄러운 협상장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텍사스의 텅 빈 모래바람 속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아니, 대한민국 평택에 굳게 닫힌 신규 공장 문 뒤에서 사람의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진짜 무서운 본 게임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노조가 자기들끼리 고소장을 날리고 사내 게시판에서 쌍욕을 퍼부으며 멱살잡이를 하는 그 시각. 정작 이 사달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은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그 흔한 유감 성명 하나 없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을 끼고 짙은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건 오히려 노조 쪽입니다. 쇠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는 동료들을 보며 이 지긋지긋한 총극을 끝내기 위해 사측이 제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회사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길래 이토록 무서운 여유를 부리는 걸까요? 그 해답은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한국의 협상장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 황량한 모래바람이 부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숨겨져 있습니다. 회사가 무려 6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짓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의 내부 설계도를 들여다본 글로벌 기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거대한 공장 라인 그 어디에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자재를 척척 나르는 것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할 만큼 정밀한 반도체, 웨이퍼의 흠집을 찾아내는 것도 이 라인에서 저 라인으로 쉴 새 없이 물건을 옮기는 것도 모조리 차가운 강철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 설비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인간 작업자가 굳이 들어가야 할 곳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최소한의 통제실 뿐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무인화에 가까운 꿈의 공장이 그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무서운 속도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름 돋는 무인화 작업은 비단 저 멀리 미국 땅에서만 벌어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평택과 기흥에 새로 들어서는 거대한 신규 라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아예 사람의 자리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그 빈자리를 거대한 로봇팔들로 촘촘하게 채워넣는 자동화 비율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는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며 무거운 짐함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6억이라는 가짜 숫자에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에도 평택의 거대한 공장 안에는 사람의 일자리를 영원히 빼앗아갈 차가운 로봇 설비들이 소리 없이 윙윙거리며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사측이 왜 그토록 깊은 침묵을 지켰는지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진실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때를 쓰는 노조를 어르고 달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달콤한 자사주와 부서별 차등 지급이라는 두 장의 카드는 노조의 눈을 가리기 위해 던져준 화려한 연막탄에 불과했습니다. 사측이 노린 진짜 본 게임은 바로 시간 벌기입니다. 노조가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만세를 부르고 곧바로 배신감에 휩싸여 가처분 신청을 내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든 소란스럽고 낭비적인 시간대. 사측에게는 노조가 스스로 만들어준 그 진흙탕 싸움의 시간이 텅 빈 공장에 로봇을 채워넣고 무인화 설계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금쪽 같은 틈이 되어준 셈입니다. 더욱 끔찍하고 뼈아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노조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파업카드를 거칠게 흔들어댈수록 회사의 숨통을 조일수록 역사적으로 사측이 이 사람 없는 로봇 공장을 밀어붙일 완벽한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노조의 리스크가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큽니다. 걸핏하면 라인을 멈춰 세우겠다고 생떼를 쓰고 협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하고 통제 안 되는 사람의 손에 수십조 원짜리 초인류 공장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단 한 줄의 서늘한 명분 앞에서 주주들도, 이사회도, 심지어 정부 당국조차 로봇 도입의 시계를 늦추라고 제동을 걸 명분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오히려 당장 사람을 빼고 기계를 넣어라며 박수를 치고 재촉하게 되는 겁니다. 무노조 경영으로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대만의 경쟁사 TSMC를 보며 속을 끓이던 찰나 강성 노조가 알아서 로봇을 도입할 완벽한 레드카펫을 깔아준 격입니다. 태평양 건너편 피도 눈물도 없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맹혹한 계산서를 뽑아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 기업의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언제든 이기적인 노조 지도부 몇 명의 목리 하나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라인이 멈춰설 수 있는 몹시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투자처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노조는 자기 밥그릇을 더 크게 키우겠다며 파업이라는 무기를 휘둘렀지만 그 칼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고 맙니다. 스스로 살기 위해 발버둥친 그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영원히 지워버릴 거대한 폭탄의 도화선에 제 손으로 불을 붙이고 기름까지 들이부은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화선에 불이 붙고 기름이 쏟아지는 그 끔찍한 현장 한가운데서 마침내 노조원들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주식찬이 온통 시퍼렇게 질려가는 그 순간 노조원들의 손에 쥐어진 6억 원짜리 자사주의 가치도 함께 무섭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다 팔 수도 없게 꽁꽁 묶여있는 그 주식. 자신들이 들기양양하게 흔들어댄 파업 깃발이, 자신들이 핏대를 세우며 뱉어낸 회사를 향한 저주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기들의 지갑과 목줄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술에서 깬 듯 달콤한 환상에서 벗어난 노조원들의 얼굴에 짙은 공포와 당혹감이 서립니다. 6억을 챙기겠다고 같은 동료끼리 고소장을 날리고 멱살을 잡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손을 황급히 멈춰보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밥그릇 싸움에 눈이 멀어 핏대를 세우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회사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용하고 완벽하게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결국 이 기막힌 노사 협상의 끝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회사를 볼모로 잡아 무리한 몫을 뜯어내려던 탐욕의 결말은 어이없게도 자기 자신의 일자리를 영원히 차가운 기계와 로봇에게 내어주는 뼈아픈 인과응보로 돌아오고 맙니다. 평생을 기업 인사팀에서 늙어오며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지켜본 제 눈에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 해프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또 한편으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들이 그토록 당연하다는 듯이 짓밟고 흔들어대는 그 거대한 공장, 그 유터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밥을 굶어가면서도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겠다고 쇳가루 날리는 현장에서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군 거룩한 터전입니다. 휴일도 없이 미싱을 돌리고 단돈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꿰매 입으며 맨주먹으로 일궈낸 나라입니다. 그 눈물겨운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대한민국과 세계 초인류 기업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뉴턴은 투쟁과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고 내 가족을 키워낸 참으로 고마운 둥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피땀 어린 일터를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며 내 가족을 지켜준 직장을 당장의 현금에 눈이 멀어 헐신짝처럼 내팽개치려 한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서늘합니다. 자신이 높이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제 손으로 신나게 톱질해 잘라버린 꼴이죠. 노조가 회사의 심장에 치명적인 칼을 꽂으려 했을 때 정작 그 칼이 가장 먼저 무참하게 베어낸 것은 사측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조 자신들이 편안하게 앉아있던 그 푹신한 의자였던 겁니다. 이 기막힌 총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묵묵히 증명해 오신 그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위대한 유산의 무게를 잊은 자들에게 과연 내일이라는 미래가 허락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자, 자기 분수를 모르고 과한 욕심을 부리는 자는 결국 재발등을 찍고 만다는 평범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우리는 이 빈 껍데기만 남은 강성노조의 초라한 뒷모습에서 아주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협상 테이블이 열릴 때 그 자리에는 과연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금소금만 내며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6억이라는 가짜 숫자에 취해 카메라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만세를 부르던 그날의 환호성이 땀 흘려 일하는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해버린 그들의 가장 어리석고 뼈아픈 마지막 비명으로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